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발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곧장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윤 후보는 상식적인 이야기라며 받아쳤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대통령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2의 국면을 맞은 적폐청산 논란, 남은 기간 동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첫 주제는 강력합니다. 문의 분노로 정했습니다. 한민수 네. 부단장님이 처음 나오셨지만 저희가 이제 대선 주자 토론도 아니고 네. 정확하게 시간을 배분할 수는 사실은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적절할 때 제가 끊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뭐 야당이 먼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문 대통령의 발언 야당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평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선 한참 진행되는 국면인데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지켜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깊은 과감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분노라는 표현을 하셨고 사과를 정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여야 간의 대선 후보 싸움에 이제 청와대와 대통령이 개입하는 지금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우선에 저는 어제 그 모 신문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수용해서 동의한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원래 잘못은 예, 윤 후보가 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이었다기보다 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잘못이라고 인정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김규식 교수님이 합리적이에요. 무슨 또 실수를 인정했다 합리적으로 김 합니까? 교수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네. 뭐냐면 네. 진심. 그러니까 아니 잘못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윤 후보가? 대통령이 무슨 뭐 불법 혐의나 비리 혐의가 있어서 무슨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닌데 마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예. 과거에 무슨 보복 수사나 정치 보복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단어의 어떤 사용이나 이게 좀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일보 인터뷰 나가고 바로 또 그 정권개최 동행위원회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정직하신 분이고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통령을 겨냥해서 무슨 대통령으로 마치 무슨 지금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것처럼 보복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굉장한 오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실수하지 않나 말씀을 싶습니다. 이제 우리 김 교수님도 처음 이제 잘못됐다는 부분 인정을 했는데 사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대선 후보가 역대 저도 오랫동안 이제 뭐 정치부 기자 취재를 했었는데 대선 후보가 집권도 하기 전에 이런 식의 본인이 집권하면은 전임 정권을 사정하겠다, 수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원래 이제 검찰 정확한 본색을 드러내는 중앙일보 거죠. 인터뷰에서는 정확하게 중앙일보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현 정부의 적폐청산도 하실 거냐. 그러니까 좀 강력한 취지로 해야죠. 또 수사도 해야죠. 뭐 그렇게도 이렇게 했었죠. 해서 좀 의지가 들어간 듯이 그렇게까지 보였습니다. 강력했던 적이 그렇게 한 적이 전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의 대통령의 오늘 상당한 어찌 보면 격려를 한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낸 걸 근래에 들어서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화가 나셨고 화가 났다고 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지금 전 국민의 40%를 넘나드는 진짜 지지를 받는 거는 어떠한 게이트도 없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자체를 민주당 정권이라고 표현했었죠. 윤 후보가 인터뷰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 전체가 매도당한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불법
혐의가 있는 사건이나 당사자에 대한 것은 철저히 분리해서 저는 말씀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살 만한 인터뷰의 내용이 사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김규식 교수님은 지금 실수로 일단 김규식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실수로 실수로 적폐청산 단어를 직접 쓴 게 아니고 이제 기자가 질문했을 때 해야죠리라고 강력하게 동의를 했기 했죠. 때문에 거기에 그러나 이제 실수했지만 실수도 우리가 사과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과하실 건가요?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어제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나 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입장이 정치 보복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보복 수사가 아니다. 기획 사정 수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저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대통령과의 무슨 이게 무슨 대결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을 무슨 겨냥해서 김 교수님이 어제 그 수사하겠다는 게 기사를 못 절대 보신 저는 것 아니라고 같은데 보는데. 물론 유튜브 가서는 정직한 분이라고 해놓고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기 어디야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는 눈물까지 흘려서 지금 악어의 눈물이라고 회자가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어제 같은 경우 인터뷰 나눈 다음에 기자들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만약에 김 교수님 말씀대로 실수였다면은 저는 실수라고 보지가 않아요. 뭐 뿌리 깊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수부 검사에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윤석열 후보가 이건 다시 물어보는데도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자리 가가지고는 그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계승했다는 건 사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지금 문 대통령을 정직한 분이네 뭐 불리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미 드러난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이 드러났고 저는 그 인터뷰나 그 이유가 조금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많은 언론인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인터뷰에서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뭐 예. 중앙일보는 A 검사장이라고 썼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이죠.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묻지도 제대로 안 했는데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서울중앙지검장 가면 안 되느냐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독립운동가 비유까지 해서 서초동에서 돌아다니는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은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정말 대대적인 광풍의 사정을 할 거라는 이런 소문들을 사실상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어느 부분을 인정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 대단히 부분을 우려스럽습니다. 구분을 계속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제가 적폐청산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를 동의한 듯한 이 인터뷰는 제가 실수라고 말씀을 드린 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아무 혐의가 없고 아무 비리 의혹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마치 뭐 적폐청산에서 감옥에 넣는 듯한 그런 과도한 프레임으로 지금 여당에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과도한 거다.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제가 설명을 해 주십사 또는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해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어제도 백프에서 이제 백브리핑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아니 뭐 잘못 있으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란 말씀을 한 건 뭐냐면 그 무슨 특정 대통령이나 특정 어떤 사람을 겨냥하고 세력을 겨냥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번에 뉴스에 새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 무슨 동생이 하는 펀드에 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단 말입니다. 디스커버리 네, 펀드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상당액을 그러니까 투자했지만 기사만 그렇죠. 손실이 별거 아닐 수도 갔다라고 있지만 하는 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불법적인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를 안 할 드러난 수가 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수사를 예. 안 할 수가 없고 대표적인 건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드러난 사실, 드러난 범죄 행위나 혐의가 있는 건 그건 대통령의 관여해서도 안 되는 거고 검찰에서 알아서 그걸 맞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부분은 제가 수사한다는 우리 김 이야기지. 교수님 말씀 중에 전혀 무슨 특정 예를 세력이나 들어서 대통령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 아니죠. 정권이 바뀌어서 예를 많이 하더라도 뭐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했는데 그 어떤 비리가 드러나 그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그게 아니죠. 오늘 얘기한 거는 제가 그럼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2007년, 2008년 초였어요. 당시 이제 정권이 또 바뀌었죠.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이른바 보수 정권, 한나라당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명박 당선인이 청와대에 네. 들어갑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났냐면 사진이랑 영상에서 두 분이 만나요. 뭐 참모들 좀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 상석 이런 있지 않습니까? 상석 윗자리를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인한테 여기 앉으십시오. 이제 취임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국민들을 미소를 짓게 할 정도로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제가 앉겠습니다. 노 대통령이 앉으세요. 그리고 그날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을 찾으면 지금 뜰 겁니다. 어떻게 브리핑했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앉자마자 비공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임 대통령이 예우를 받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맞는 대통령이 말씀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쵸 맞는 얘기죠. 노무현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했어요. 말을 해놓고 지키진 않았네요. 그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과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수님. 예. 그러고 불과 몇 달 만에 그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전직 대통령 그 보복 수사라는 건 분명히 알잖아요. 요즘 보수 패널도 그건 다 인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폴리바게인 해가지고 박연차 씨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예. 계속 이상한 수사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비극적 삶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권도 전에 유력한 후보 시절에 내가 집권하면 전직 요건 이렇게 하면은 알겠어. 어떻게 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위험한 지금 발언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한수석이나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의 정치적 국면에서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 100개 된 적폐청산이라는 또 수사라고 하는 이 발언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MB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아니, 그거는 이거 제가 지금 취재했기 때문에 말을 취재했기 해드릴게요. 때문에. 예. 그 이미지까지 지금 더 씌워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과도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지나치게 끌어들여서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왔던 적폐청산이란 단어에 실수로 수긍한 듯한 이 발언에 대해서 그 진위를 왜곡해가지고 예.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근데 데가 그때 문제가 제가 있다고. 예, 잠시만요.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일단 김무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수다 이건 네, 네.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표현이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사과는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나 네. 다른 당 이제 선대본의 다른 분들은 간부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사과하려고 준비하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그건 제가 잘 알 수가 없고요. 끈이 그리고 이제 없군요. 좀 있는 그러니까 줄 알았는데. 썰전 라이브를 이제 보시면 예. 뭐 의견을 좀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 아마 주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지금 참전을 하게 된 형국이 예. 돼버렸기 때문에 사태가 지금 파장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 수를 어떻게 입장에서도 국면을 입장을 안 낼 수가 수습할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분리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근데 무슨 뭐 불법 혐의가 있거나 비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알아서 시스템으로 수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정 뭐 문재인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특정 세력,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마치 정치 보복 수사하는 근데 건 이제 절대 아니라는 국민의힘에서는 말씀이죠. 공식 입장은 물론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이양수 네. 대변인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사과를 요구한 건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하고 유감을 나타내기도 이거는 진짜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적반하장 같아요. 정말 내가 문 대통령 입장이라면은 가만히 있는 현직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께서도 신년 기자회견도 혹시나 오해를 줄 수 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연기를 했잖아요. 안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진짜 신중하게 청와대도 하고 있고 대통령도 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정부에 대해서 느닷없이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그냥 거의 천명을 한 수준으로 정치 보복 하겠다.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누가 맡을지에 그 대해서까지 정치 얘기를 보복을 해버렸어요. 몰아가는 게 지금 누군가 문제지. 맡을 것까지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MB 대통령 얘기한 거는 우리 당이나 선대위가 그런 얘기 꺼낸 적은 없어요. 제 경험을 취재 때 경험을 보니까 와 그렇게까지 만나가지고 전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정권이 교체돼도 예우하는 문화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 또 두 번이나 계속 하시면서 그 아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선언한 그 얘기를 분이 그 했잖아요. 얘기 자세히 나왔어요.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수가 계속 없어요.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윤 후보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걸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리고 윤석열 제가- 후보가 이에 네.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예. 어제 유튜브에 국민의힘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예. 유튜브입니다. 국민의힘 유튜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 또 그 주변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또 집단이 있고 정말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 예, 어제는 아니고 그 좀 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약간 우호적인. 그럼요. 아까 제가 가지고 말씀드린 있었던 것 그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예전에 선대본에 네. 계실 때 윤 후보도 종종 뵙고 그럼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네. 실제로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그럼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에 대한 윤 후보 자신의 개인적 평가가 있습니다.
DJ에 대해서도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며칠 전에는 강정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 떠올리고 울먹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MB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 평가가 있고 특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강직한 분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제 적폐라고 중앙일보 그러니까 얘기해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아니, 그런 그 적폐라는 단어를 직접 쓴 게 아니고 얘기 좀 해도 되죠, 이제? 기자가 질문했을 때 해야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실수라고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보도만 그 그 됐지. 실수라고 한 알려주는 그 게. 단어의 만약에 어떤 실수였다면 인터뷰를 그날 바로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물어볼 인터뷰를 때 바로 실수였으면 적폐청산이고 받아 이렇게 또 접었으면 좋았을 텐데. MB 정부 그러진 들어서 가지고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사지로 몰아갔던 그런 과도한 이미지까지 더 씌워서 정치 공세를 해오니 당연히 이게 지금 파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김 교수님, 분류해서 말씀을 잠깐만요.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아니, 같은 게 그렇게-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선거 아니 그렇게까지 수사를 해서 그건 잠시만요. 처벌을 해야죠. 그렇게까지 지금 윤석열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정말 정직한 분이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런 발언을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뭐 실수 실언 자주 하시는 분이니까 이것도 실수했다고 생각한다면 어제 기자들이 또 행사에서 여러 차례 물었어요. 물었으면은 그때라도 아 내가 얘기하는 건 뭐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뭐 그렇게 해명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셨거든요. 아니, 똑같은 이야기 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예. 강한 의지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요. 그러니까. 일단 네.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 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격한 표현. 물론 이제 앞서 얘기하시기는 적폐기 듣고 누구 화나냐. 네. 화가 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네. 지금 친문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 결집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도 우리 한수석이 지금 물어봤어요. 하시면 기다렸어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지금.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초대한 이유가 있네요. 그러면 말 안 시키려고 했는데 아니 말을 지금 훨씬 많이 먼저 말씀하셔. 보니까 아니 그거를 김근식 교수님이 제기할 줄 알았더니 안 제기하니까 제가 이제 이제 하려고요. 이제 하려고.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실수라고 제가 해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보도되는 날이 그 우리가 저기 그 전날 발표를 해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 예. 이제 그 호남을 정치적 뿌리로 하고 계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말 그대로 이제 원톱으로 선대위에 취임을 하셨어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그 전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다음 날 회의를 소집하는 첫 회의, 공식 회의인데 이게 중앙일보 보도가 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볼 때 전통적 우리 지지층을 결집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낙연 대표도 활동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원팀이 됐고 이미 예. 모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를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지금 전통적 지지층을 본인이 나서서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분노를 표했다고는 참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아니다. 그렇죠. 정치적 의도는 그리고 없다. 우리가 대통령을 좀 알잖아요. 아는데 문 대통령의 지금 이런 높은 지지율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믿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노림수 이런 거 없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5년간 다 보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분명하고요. 이런 뭐 지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분노랄지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대신 저는 작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 이번 발언이 이른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여론조사하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여전히 뭐 다른 것보다 높은데 그런 분들의 뭐 태극기 이른바 미안합니다만 태극기 부대랄지 열성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나 윤석열 후보 지지자 말고 정말로 합리적인 중도적 보수들한테는 조금 이 말이 충격을 줄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검찰공화국 검찰 본색 생각하다가 우리가 말하는 정권 교체 그분들이 생각할 때요. 예. 좀 더 나은 정권 교체인데 네네. 와 이거 전직 대통령 또 감옥에 되는 이야기 거예요? 좀 합시다. 이런 거. 제가 너무 예. 예. 김근식 우리 교수님 옆에서 바느질할 수 있어요. 그래. 너무 이제 우리 나도 좀 한수성이 시켜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게 네.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라 저도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내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수석이 지금 과도하게 이미지를 더 씌워서 하고 민주당에서 과도하게 정치 공세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도는 분명히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친문 그 지지층하고 사실 유기적 결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친문 지지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실수 발언을 하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폐청산을 해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마치 MB 때 얼마 전에 이제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치 MB 때 계속 말씀하신 다 것처럼 한다. 뭐 그런 노무현 얘기는 대통령을 한바 그렇게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태로 몰아가는 것처럼 할 것이다라고 그런 분위기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선거대책본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는 게 저부터도 아닌가. 없고요. 저는 그 생각을 선대위도 합니다. 없습니다. 저는 물론 한준성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 부분도 잠깐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앞서 이제 좀 부적절하다. 네. 그러니까 실수다, 적폐청산. 네. 그 얘기는 이제 두 분이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중에 수사해야죠. 뭐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좀 의지를 네. 표현한 부분들이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명권이 있는데 네. 수사해야죠. 그러면 또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이 있고 근데 검찰총장이 이거 대통령이 엄청 후보일 때 강하게 강조한 건데 라고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검찰의 독립성과 배치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어제도 이야기하고 백프에서 이야기한 게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고 대통령은 지시할 수 없는 거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우려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해명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추미애 장관과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뭐 윤석열 그리고 후보가 당시 그런 윤석열 인터뷰에서는 후보가 시스템에 그럼. 따라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참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 벌써 이제 오늘 많은 언론에서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기사 헤드라인 보면은 벌써부터 검찰 사유화 이런 표현까지 쓰기 시작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한동훈 검사는 최측근 검사 아닙니까? 근데 이분을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냐는 건 얘기한 거 보면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대통령 집권자의 의지는 특히 우리 검사 중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정치 검사들은 뭐 권력자의 의중에 맞춰서 정말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예. 오늘 오직하면 기획사정이라는 표현까지 청와대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말로는 되게 이제 우려할 그때 수밖에 윤 없습니다. 후보가 예. 이건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데 일단 얘네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가 되겠지요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제 혹시 밑에 사람들은 저놈들 나쁜 놈들이니까 안 잡아놓으면 내가 무능력한 거구나라는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압박으로 느낄 수 우려에 있는 대해서 어제도 계속 후보가 해명을 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는 게 결코 아닌 것이고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의 검찰로서의 길과 특히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그다음에 지금 대선 후보가 되면서 윤석열이 걸어온 길이라는 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사활적인 목숨을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믿어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구체적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요. 위험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난 보면은 대통령 취임 김 재임 교수님이 시에 얘기하는 권익선 사건이나 예. 김학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이 커져가지고 사실은 태산명동의 서해필로 끝난 거 근데 아닙니까? 김 교수님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공정과 정의가 있고 상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모든 거 그 부산 저축은행 건부터 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부인 거, 장모 거 드러나는 거 쭉 보면은 여기도 아이템 보니까 도이치모터 사건도 있던데 본인이 검사할 때, 본인이 검찰총장하거나 높은 직위 있을 때는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떠나고 나니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저도 속은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윤석열 검사하면은 정말 비분강개하고 정의를 위하는 검사인 줄 알았는데 강골 강직 강골 강직이 아니고 자기나 자기 뭐 가족들에 대한 비리는 정말 관대하고 측근에 측근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용산 전 세무서장까지 나와가지고 하는데 모든 부분을 자기 친한 분들은 관대하게 넘어갔고 그래서 예. 그런 이미지는 많이 깨진 아니 것 그런 같습니다. 건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